직감의 속삭임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에 메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투시력과 초감각 현상의 어두운 영역을 여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주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적 본질에 숨겨진 복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고 그것이 전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명상과 자기 인식의 역할, 그리고 꿈과 상징들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영적 정렬에 이르게 되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투시력, 즉 정상적인 감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잠재력의 매혹적인 측면입니다. 이는 6번째 감각이나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 이미지 또는 정보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흔히 영적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 우주, 그리고 삶의 본질과의 연결을 심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장은 폭넓고 매우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인식, 윤리적인 삶, 연민, 그리고 물질 세계를 넘어선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신과 우주 안에서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명상, 마음챙김, 윤리적인 선택, 그리고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각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시력이 반드시 영적 성장의 확실한 지표는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능력은 전생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 따르면 경험과 능력은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적 또는 심령적 성장의 잔재로서 투시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그들이 현생에서 영적으로 고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함정은 잘못된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시 능력만으로 더 높은 영적 지위를 가졌다고 믿는다면 지속적인 자기 성장, 윤리적인 삶, 그리고 자비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영적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 겸손,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시력을 책임 있게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자신의 영적 여정과 타인을 돕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영적 경로에 통합될 때 투시력은 삶의 신비를 이해하고 타인을 그들의 여정에서 돕는데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시 능력을 개발하거나 강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핵심입니다. 명상, 마음챙김, 윤리적인 삶과 같은 실천들은 튼튼한 기반을 만듭니다. 이러한 실천은 투시력이 드러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적 평온과 명료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 투시력을 추구하는 것은 오해와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추구함에 있어 초점은 내면의 성장과 자기 발견에 맞춰져야 하며 초능력을 쌓아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영적 충만은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고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령적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산만함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신통, 즉 초자연적 능력의 개발이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 자신도 이러한 능력에 집착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며 초능력보다 지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영적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초점은 겸손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으며 개인적 힘을 추구하는 것에는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령 연구를 통해 본 결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초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성장이나 타인을 돕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비해 만족감이 낮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투시력이나 영적 능력의 추구는 자기 인식,
윤리적인 삶,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의 더 큰 여정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진정한 영적 진보가 자아 중심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이타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초자연적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비, 그리고 이해심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투시력에 대한 잘못된 추구의 개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스피즘과 같은 영적 전통에서 깊은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피즘에서 카시르, 즉 신성한 계시의 개념은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영적 성장의 영역에서 카시의 개념은 특히 스피 전통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카시는 종종 베일을 벗기는 것 또는 신성한 계시로 번역되지만 단순히 초자연적인 통찰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변혁적인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영적 투쟁과 마음의 순수한 점화에서 시작되며 이는 깊은 영적 이해와 통찰로 이어집니다. 카시에 이르는 길은 철저한 자기 훈련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아, 욕망, 세속적인 산만함의 여러 겹을 벗겨내어 더 깊고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거울을 담는 것에 비유됩니다. 오직 마음의 거울이 맑고 흠이 없을 때만 신성한 진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시는 단순히 신성한 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종종 세상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스피교리는 내면의 영적 성숙과 타인에 대한 친절, 자비, 봉사라는 외적인 행위를 조화롭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균형은 얻어진 통찰이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형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카시의 신비로운 여정에서 꿈과 비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성한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꿈이나 비전이 참된 계시는 아니기에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순수함과 구도자의 의도가 필수적이다. 카시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 곧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고 영적 잠재력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은 자아를 초월하고 신성한 의지에 자신을 맞추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봉사, 연민, 그리고 보편적 사랑의 삶으로 이어진다. 초감각적 능력을 탐구할 때는 뇌파 상태, 특히 알파와 세타 상태의 결정적인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이 탐구는 신비주의와 과학을 연결해주면서 우리의 뇌 기능이 초감각적 잠재력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낸다. 알파 상태는 이완되었으면서도 예민한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상태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감각 개발에 이상적이다. 침호, 잔잔한 음악 듣기, 자연 속 산책 등이 이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세타 상태는 깊은 명상이나 렘 수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때 깊은 잠재의식 탐색이 일어나 창의성, 영적 연결, 초감각적 통찰의 문이 열린다. 이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깊은 호흡, 차분한 음악, 자연 속 산책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영적 능력 개발에 이상적입니다. 세타 상태는 4에서 8Hz 주파수 구간에서 발생하며 깊은 명상이나 렘 수면 중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재의식의 깊은 탐구가 이루어져 창의력, 영적 연결, 사이킥 탐험의 문이 열립니다. 깊은 명상과 유도, 시각화 같은 기법들은 세타 상태를 유도하고 더 깊은 영적 연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연습은 이 뇌파 상태에 접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짧더라도 꾸준한 일상 세션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깊은 호흡 또한 알파 상태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이킥 작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손과 선, 즉 제3의 눈의 역할은 사이킥 지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관은 특정한 뇌파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아 사이킥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우리의 생리적 상태와 사이킥 개발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사이킥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 감각 이상의 것을 포착하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뇌파 상태에 접근하고 규칙적으로 연습하며 더 심층적인 심리적 생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특정한 정신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의식의 전체적인 이해와 탐구, 그리고 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을 함께 여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킥 개발의 과정에서 비전과 상상력의 구분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킥 경험에서 비전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종종 의식적인 노력 없이 나타나며 중요한 메시지나 통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징적이거나 문자적일 수 있으며 자주 더 깊은 진실이나 지침을 전달한다. 상상력은 마음이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인 반면 비전은 외부에서 밤숨을 수신하는 것에 더 가깝다. 반면 상상력은 창의적인 과정이다. 상상력은 우리가 시나리오, 이야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 신념, 욕구에 의해 형성되는 마음의 도구이다. 상상력은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포함한 삶의 많은 측면에서 강력한 자산이지만 상상으로 만들어낸 산물과 진짜 심령적 비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령적 능력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시각화와 상상력을 활용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연습은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령적 비전을 수신하고 해석하는 마음의 능력을 예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습을 정기적으로 지속하면 사람들은 비전과 상상의 산물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숨겨진 측면 중 하나는 잠재의식의 역할이다. 잠재의식은 심령적 정보를 걸러내고 해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각화와 상상력 연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러한 더 깊은 의식 수준에 접근하여 심령적 비전을 수용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종종 상상적 사고와 비교할 때 뚜렷한 느낌이나 선명함을 지닌 진정한 비전의 특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초심리 정보 해석에서 자기 인식의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편견, 신념,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인식을 키움으로써 개인은 환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와 구별하여 자신의 비전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비전과 상상력을 구별하는 여정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정신적 능력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초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 성장과 자기 인식에도 기여합니다. 초심리 정보 해석은 초심리 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개인적 상징의 영역을 깊게 탐구해야 합니다. 초심리 정보 해석의 중요한 한 부분은 꿈 분석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창으로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통찰을 반영합니다. 꿈은 풍부한 초심리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안내와 경고를 제공합니다. 꿈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려면 깨자마자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패턴과 반복되는 상징이 나타나는데 각각은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적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편적인 상징과 달리 개인 상징은 각 개인에게 고유하며 그들의 경험, 신념, 감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징은 꿈, 환상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성찰과 자신의 삶의 이야기, 감정의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심령정보 해석에서 숨겨진 한 층은 바로 문화적, 사회적 상징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개인 상징과 뒤섞여 의미의 복잡한 직조모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한 인식은 상징의 출처와 개인에게의 관련성을 분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반응에 민감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성찰과 마음챙김 실천은 이러한 이해를 강화시켜 심령 메시지 해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심령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적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심령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열려있고 수용적인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호기심과
비판 없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심령 메시지가 항상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하면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령 정보 해석은 자신과 우주와의 연결을 심화하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는 꿈, 개인 상징,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이 길은 심령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인식도 증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투시력과 심령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장과 이해가 얽혀있는 영적 여정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더 깊은 뇌파 상태에 접근하고 진정한 비전을 단순한 상상과 구분하며 자기 인식을 통해 심령 정보를 해석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길은 심령 능력의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성장하고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희 커뮤니티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이 탐험과 발견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